네, 안녕하세요. 더빅스터디의 이건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코로나19에 의해서 상반기 채용 진짜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 걱정 많으셨죠? 특히나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랬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걱정을 한 번에 날려주기 위해서 우리 IBK 기업은행이 250명이나 채용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27일 날 지원서 작성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나 공고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잡알리오라는 공기업 공식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여러분들의 채용 관련 서류 플러스 자기소개서 항목까지도 올라와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우리 상반기 27일 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자기소개서 뽀개기 관련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1부에서 다룰 주제는요, IBK 기업은행 바로 알기부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면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만 일단 집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IBK를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실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내용을 쓸지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죠. 뭐 기획재정부에서 52%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든지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지점수가 몇 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혹은 실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전이라든지 미션 관련해 가지고 SME 중심의 종합금융그룹 완성, 혹은 뭐 더 나은 미래라든지 아니면은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 이런 내용들만 집중해서 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나 걱정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지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 혹은 근로자 수 같은 경우에 실제 쓰게 되면 뭐 기업은행 말고도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점수가 거의 1000여 개 가까이 되죠. 그런 데들에 비해서 밀리는데 여기다 포인트 두면은 너무 좀 대단해 보이지 않고 그냥 세컨더리 은행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거에 집중하게 되면은 지원 동기조차도 쓰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실제 이번 항목에는 지원 동기 항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키워드가,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 자기소개서에 준비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 기업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기업 분석에 있어서 사실은 첫 단계는 자기 분석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이 시작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내가 은행원이 왜 되고 싶고, 그런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왜 기업은행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단계겠죠. 이 두 단계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착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기업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뭐 재무제표를 분석해주고 사업 아이템을 분석해주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외형적인 것만 집중하고 그 본질, 내밀한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나 공기업을 지원할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행 IBK가 공기업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러한 공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관련 근거법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IBK 기업은행도 중소기업은행법을 기반으로 설립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IBK 기업은행을 좀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다른데 산업이라든지 혹은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IBK 기업은행을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 내밀한 본질인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공기업을 지원하면서 혹은 IBK 기업은행을 준비하면서 중소기업은행법을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을 이해해야지 기업은행이 나아갈 방향성 또한 알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은행법의 목적을 보시면은 중소기업자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주적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한테도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영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겠죠.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들은 대기업의 하청구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 휘청휘청하면은 그 안에 속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같이 휘청휘청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그런 현상들은 많이 볼 겁니다. 이게 단순히 중소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실제 거리를 거니다가 옛날에 10년 전에 여기 왔었을 때 분명히 이 장소에 떡볶이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업돼서 임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알고 있던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문방구가 사라져 있기도 하고요.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게 IBK 역할은 맞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IBK 기업은행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만을 위해서 IBK 기업은행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IBK 기업은행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가지고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즉 그 해당 기업이 성장하고 스스로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까지도 만들어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IBK 기업은행이 지금 당장에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도움을 주는 그냥 뭔가 봉사활동에서도 그냥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쓰지 않았는지요. 그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싶어서 IBK 기업은행에 지원한다고 얘기했는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지원 동기에 대해서도 좀 더 내밀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차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익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상품에 대한 공부 혹은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기업은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2조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의미에서 공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은행은 공기업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들, 특히나 법률에 따른 처벌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에 입각해서 처벌한다. 즉 공공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수행하고 있는 거겠죠. 조사와 연구, 기업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서로 여러분들도 실제 IBK 기업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IBK 경제연구소를 한 번씩 들어가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IBK 경제연구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조사연구, 기업지도 이런 것들도 간행물로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실제 IBK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다양한 컨설팅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런 법의 근거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빠르겠죠. 끝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인데요.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금융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IBK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원금을 정부가 모두 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국가의 신용등급과 거의 일치하게끔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안정적인 직장일 수밖에 없겠죠. 직장이기 이전에 앞서서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과연 내가 믿을 수 있을까? 혹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 기업이 부도나거나 폐쇄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실제로도 IBK 기업은행에 있는 많은 임직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또 키포인트로 삼아서 영업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즉 정부의 보증의 역할, 그리고 이 손실금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가 보전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기업은행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임하고 있는지도 그 다음 단계로서 산업이라든지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IBK 기업은행이 실제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임하고 있는가? 앞서 말한 그런 채권들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대출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면서 나아가서 기업들의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사실은 아주 간단한 지표인 수신이라든지 여신 항목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실제로 IBK 기업은행은 타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4%라는 비중은 이 타은행은 지방은행까지도 포함한 그런 수치고요. 그리고 14%는 현재 지금 IBK 기업은행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에 반해서 여신 점유율은 어떨까요? 실제로 기업금융을 기반으로 했을 때 시장의 모든 시중은행을 대비해서 IBK 기업은행은 22%라는 놀라운 규모의 여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 수신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했고 그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정말로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드는 퀘스천 한 가지는 또 많은 수신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신이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수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충분히 있을 뿐더러 앞서 말했던 그런 중소기업 은행의 채권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다르게, 다른 은행과 다르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마련되는 거겠죠. 이런 측면들을 기억해 놓으셨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IBK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들은 뭘 의미할까요? 360만, 99, 그리고 90.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그리고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60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예요. 그럼 99%는 뭘까요? 이거는 전체 기업체 수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그렇게 근로자라고 했을 때, 전체 근로자를 100으로 했을 때 이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만큼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뼈대나 핵심은 대기업이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그 허리는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은행이기에 더더욱이 그러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IBK 기업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걸 넣어놨는데요. 중소기업, 중기업, 소기업.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매출액 1,500억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고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와중에도 120억 이하인 기업들을 소기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평균 매출액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 기준이 사실상 조금 완벽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이하는 결국에는 중소기업 은행 혹은 다른 은행들이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모두 포괄하는 기업금융의 대상자라는 거죠. 크게는 중기업부터 작게는 소상공인까지요.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기업 분석에서 중요한 파트는요. 이렇게 목적성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이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기업은행이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어떤 식으로 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런 거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년사 내지 취임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원의 마인드 혹은 임원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과 시각이 결국에는 IBK 기업은행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몇 년 동안 바라보게 될 방향성과 일치할 거니까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BK 기업은행 행장님께서 바뀌셨죠? 이 글은요, IBK 행장님께서 실제 취임사에서 말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취임사를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IBK 관련된 법규가 어떤 식으로 실제 IBK 기업은행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포인트는 우리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곁을 항상 지켰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를 1차적으로 생각만 해서 그 언제나 지켰다는 의미가 어려울 때만 지켰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IBK 기업은행은 어려울 때도 지키지만 이 기업이 성장했을 때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언젠가는 IBK 기업은행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성장해내고 재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중요한 롤로 삼고 있죠. 자산 40억 원, 30개 점포를 시작해서 이제는 자산 350조 원의 글로벌 은행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의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 IBK 기업은행이 정말 그렇게 많이 성장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텐데요. 앞서 말한 그 시장 점유율 이외에도 실제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신 규모가 거의 250조 가까이 이루고 있고요. 여신 규모도 기업 금융을 기반으로 했을 때 거의 150조가 넘는 그런 단위를 가지고 있죠. 실로 어마어마한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수신 규모나 여신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IBK 기업은행 행장님의 연설문 중에 두 번째 파트부터는 사실상 IBK 행장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과 바른 경영을 통한 변화. 물론 이 바른 경영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심을 두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발전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슈겠죠. 실제 행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도 사실 단기적으로 도전적이고 구조적인 추세 변화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이런 외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포인트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제 시장에 나갔을 때 옛날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음식점을 했던 분들도 하나둘씩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음식 맛이 없어져서일까요? 혹은 지금처럼 그냥 음식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서일까요? 실제 시장을 갔을 때 대부분의 테이블이 단체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2인 혹은 2인이서 밥을 먹으러 왔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 트렌드나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서 대응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겠죠. IBK 기업은행은 단순히 이렇게 도태되는 기업들한테 금융만을 지원하는 기관일까요? 혹은 이러한 시장 상황, 트렌드에 입각해가지고 기업에게 갈 수 있는 방향성과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적인 역할을 수행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IBK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도를 남들보다 더 잘 보여줄 수도 있겠죠. IBK 기업은행 첫 번째 행장님의 목표, 혁신금융을 통해서 IBK의 경쟁력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에게 모험 자본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정책금융도 혁신을 가지고서는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 신용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개편하고 금융 소외계층까지도 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포인트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IBK 기업은행이 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찾아보기에는 가장 좋은 이슈 중에 하나겠죠. 단순히 박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IBK 기업은행이 좋습니다. 혹은 아이원뱅크가 너무 사용하기 좋아서 기업은행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근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지문이겠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도약하거나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모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기업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 금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주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동반자 금융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동반자 금융을 왜 하게 됐을지에 한번 생각을 구체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로서 이야기했던 거는 바른 경영을 통해서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을 만들자입니다. 사실은 신뢰의 가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은행이 그냥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 가치를 지내야 된다, 혹은 돈을 만지기 때문에 신뢰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할까요? 아니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을 신뢰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신뢰가 먼저고, 그리고 그 거래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겠죠. 전후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 IBK 기업은행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신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원칙으로서 행장님도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신뢰의 가치가 단순히 자본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 이전에 앞서서 IBK 본질적인 부분과 은행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라든지 맞춤형 상품 혹은 생활기업금융으로서 다가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화되어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라든지 모델까지도 조금씩 언급해 주셨네요. 세 번째부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공정하고 정직한 공무원적인 그리고 공공기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 내부적인 것들은 정말로 그렇게 잘 실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줄서기, 학연, 지연 등을 통한 청탁에 대해서는 법령과 내규에 의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가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천명을 했죠. 저도 이거를 보고서는 충격을 받은 게, 사업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징계 처분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4, 4분기에 얼마나 징계가 됐는지도 나와 있는데, 여신 업무 불친절, 불철저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취업규칙 위반 행동에 대해서도 실제로 고발 조치까지 될 정도로 엄청나게 공정하고 깨끗한 프로세스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공공기관이어서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기업은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만 하고요. 신뢰를 받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IBK 기업은행의 잠재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을 믿기 위해서는 지금 이 채용 프로세스마저도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업은행이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또한 IBK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구나 라는 걸 믿고 좀 생각을 구체화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활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자, 이처럼 IBK 기업은행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신뢰의 가치를 주려고 하고, 그런 수많은 신뢰의 가치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중소기업자들의 그 경제적 지위 향상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은 그 자주성과 경제적 지위 향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기업은행은 그걸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는 그걸 왜 실천하고 싶은가? 혹은 어떻게 IBK 기업은행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지원 동기, 더 좋은 면접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한번 IBK 중소기업은행의 법령 확인해 보시고, IBK 중소기업은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공기업을 지원하신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퀘스천 마크, 마지막으로 한 가지. IBK 기업은행이 그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임하는 기업은 맞는데, 그러면 나는 PB라든지 개인금융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IBK 기업은행에 지원할 때는 중소기업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사실은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임하겠다라는 그런 포커스는 목적성에 부합하게끔 맞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이 굳이 기업금융만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중소기업 안에 속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근로자들 또한 사실은 개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이 모였을 때 비로소 중소기업이 생기게 되겠죠. 혹은 중소기업 사장님들마저도 엄밀히 따지면 개인에서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떨까요? 개인 자영업자,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상인들까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고, 그리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확충이 필요하고, 중소기업은행이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해야겠죠. 그 역할은 여러분들 개인금융이나 PB, WM에서 다루는 일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금융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금융을 지원한다 할지라도 IBK 기업은행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내용이 개인금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뚝심을 가지고 개인금융으로 지원을 하시면서, 동시에 IBK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임한다는 것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병행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IBK 기업은행의 상품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해하고 IBK 기업은행의 근로자 수라든지 지점을 이해하고 어디에 얼마나 해외 점포를 나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IBK의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했을 때 비로소 더 좋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였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